시아야, 엄마 갔다 올게. 안녕. 안녕. 늦게 오지 마세요. 아빠 말 잘 듣고. 네. 빠이빠이. 빠이빠이. 네, 안녕하세요. 황인종 램프의 지니 감성대디 데니스입니다. 예,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밖에 나가는 바람에 오늘 시아가 낮잠도 안 자고 자꾸 니움은 깨고 해서 오늘 제가 시아를 안고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결혼에 대한 좋은 면, 밝은 면, 그리고 너무 달달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는 제가 결혼 생활의 현실적인 이야기들, 결혼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결혼을 앞두신 남자분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고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 두 가지와 그리고 간단한 예방법,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얘기 해줬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은 이야기예요. 이번 영상만 보셔도 아마 웬만한 고부 갈등의 문제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고부 갈등의 뜻이 뭔가요?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이죠. 사실 고부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주변 결혼한 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을 종합해보면 고부 갈등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고평가 때문이라 생각해요. 사실 세상 거의 모든 어머니들께서는 아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높게 평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본인의 아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게 객관화가 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여자분을 만나서 잘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머니께서는 어떤 며느리가 와도 성에 안 차고 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성에 안 찬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니께서는 며느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와 둘만 있을 때 몰래 아들에게 가서 며느리의 흉을 조금씩 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걔는 도대체 애가 왜 그러니? 뭐가요? 아니, 애가 어떻게 된 게 엉덩이가 왜 이렇게 무거워? 이모님 숙모님 다 계시는데 혼자 능기적. 아우, 내가 정말 창피해서 혼났다 얘. 자, 여기서부터 아들의 액션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아, 진짜 엄마 걔처럼 착한 애가 어딨어, 진짜 개념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정신을 차리지, 만약에 이렇게 반응하시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남자는 결혼하고 나서 부인 편 들어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들과 어머니의 사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것이 그동안 아들한테 어떻게 샤바샤바 했길래 애가 이렇게 엄마한테 대들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서 점점 며느리가 미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절대 어머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지 마세요. 반박하지 마시고 이렇게 행동하세요. 일단 이야기를 덤덤하게 들으시고요, 조금은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는 게 좋아요. 일단 자기 와이프를 흉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쾌감을 조금은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괴로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알았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따끔하게 얘기할 테니까 엄마도 이제 기분 풀어, 알았지? 이렇게 행동하시면 어머님의 마음속에 두 가지 심리가 공존하실 거예요. 하나는 그래도 이 녀석이 기분 나빴을 텐데 엄마 말에 거역하지는 않네 라고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괜히 본인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게 되진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대부분 어머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따끔하게 혼을 내기는 뭘 혼내? 누구 욕먹일 일 있어? 그냥 그렇다는 거니까 괜히 암소리 하지 말어.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액션이 들어가면 좋아요. 조금 오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야, 나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어른들 계신데 그렇게 느리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아우, 됐어 임마. 딱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대부분 어머님들께서는 마음이 풀리세요. 그럼 그 반대의 입장을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한두 번 정도는 와이프가 어머니의 흉을 보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기야, 어머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저번에 김장하러 갔을 때 내 몸 상태 뻔히 알면서 자꾸 느리다 어쩌다 뭐라 하시는데 나 정말 짜증나. 나 이제 안 갈 거야. 여기서도 남자의 액션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다 대고 야, 우리 엄마 같이 착한 시어머니가 어딨냐? 우리 엄마니까 이 정도로 좋게 끝나는 거지. 좀 말 안 나오게 좀 잘하자. 이건 진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정말 고부 갈등이 심해지라고 고사 지내는 일이에요. 부부 사이는 물론이고 부인과 어머니 사이까지 파국으로 모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부인이 어머니의 흉을 볼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엄마가 너한테 그랬어? 알았어, 나 지금 전화 통화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아우, 됐어, 무슨 통화를 해. 해본 소리야 그냥. 자, 여기서 한 번 더 강하게 액션을 취해주세요. 아니야, 나 다른 건 몰라도 너한테 그러는 건 못 참아. 내가 이참에 확실하게 못 박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기다려. 아유, 됐어, 하지마. 아이고, 됐어, 아이고. 이렇게 와이프가 웃으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액션을 취해주면요, 와이프도 속으로 의의하면서도 그래도 남편이라고 편들어주네 하면서 대부분 기분이 풀려요. 아내분은 남편으로부터 뭐 해결 방안을 원한 게 아니라 그냥 공감해주고 그냥 들어주길 원한 거거든요. 자,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남편이 중간에서 액션을 취해줘야 가정생활이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흉을 보잖아요. 와이프가 어머니 흉을 보던
어머니가 와이프 흉을 보던 절대로 이런 말들을 전달시키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김장할 때 왜 이렇게 느리니? 똑바로 좀 해. 엄마, 저번에 김장할 때 애 난 지 얼마 안 되네 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 가끔가다 정말 이렇게 양쪽의 말들을 전달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행동만큼 하지 마세요. 가정생활은 물론이고 고부 갈등에 휘발유를 붓는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그냥 본인이 듣고 끝내세요.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제3자로부터 이야기가 전달되면 나중에 막 왜곡되고 부풀려지고 나중에는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어머님이건 부인이건 딱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딱 그냥 본인이 듣고 끝내세요. 두 번째 이유는 어머님의 질투심이에요. 제가 결혼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을 때 제일 친한 형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규야, 너 결혼하고 나면 행동 조심해야 돼. 어머님들이 정말 질투한다 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성격이 되게 대장부 스타일에 되게 털털하고 좀 그러신 분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어머님만큼은 절대 뭐 며느리에 대해 질투한다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이러한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와이프랑 같이 부모님 댁에 놀러 갔을 때 저는 일부러 살짝 좀 오버해서 조금 더 와이프를 챙겨주고 예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면 당시에 저의 생각은 내가 먼저 이렇게 와이프를 챙겨주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모님도 보기에 좋으실 테고 더 와이프를 아껴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질투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머니랑 와이프랑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야기는 결혼 초기에 잠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투를 하시면서 와이프한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뭐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처음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도 여자시구나. 질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와이프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예뻐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엄마가 질투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부모님 댁에 놀러 가면 내가 조금 냉랭하게 대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와이프도 알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님들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중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는 평생 당신께서 키우신 아들을 뺏어간 얄미운 며느리라는 존재와 또 하나는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같은 며느리로서 느끼는 약간 동병상련의 느낌도 가지고 계세요. 저의 계획은 이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동병상련의 심리를 살짝 건드려보자 이거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일부러 조금 냉랭하게 대하고 말투도 살짝 명령조를 했습니다. 야, 정은아, 상 치우고 빨리 설거지해. 자, 와이프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응 하면서 설거지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 정은이가 음식했는데 왜 설거지까지 시켜? 네가 설거지해 임마. 엄마, 며느리가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건 당연한 거지 왜 그래? 어머, 얘 이렇게 안 맞는데 완전 꼰대기질 있네 이거. 그러시면서 조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했어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머님께서 행동하시는 게 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와이프를 편들어 주시면서 잘해주시는데 넌 왜 저런 애랑 결혼했니? 이러시면서 어머니랑 와이프랑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처음부터 와이프를 부모님 앞에서 냉랭하게 대하시라는 게 아니라 결혼 초기에 될 수 있으면 어머니 앞에서 와이프를 막 챙겨주고 이뻐해주고 그런 모습은 될 수 있으면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부 갈등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고평가, 그리고 어머니의 질투심,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남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중간에서 남자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고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유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딱 뭐라고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남자들의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어머니와 와이프 간의 기싸움, 갈등. 그럴 때는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조건 아내 편을 드는 겁니다. 남자가 노선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남자분들이 딱 이 중간에서 이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중간에서 중립만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중립적인 노선이 이러한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데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어떤 기자가 알리바바의 CEO인 마인에게 어머니가 중요한지 아내가 중요한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마인의 답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 고통은 아버지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응당 어머니에게 잘해야 하지만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내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응당 아내에게 잘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하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지만 내가 잘못하면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어머니란 존재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줬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와이프는 저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저의 아내가 되었고 저의 아이들의 엄마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러한 고부 갈등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진다면 아내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떤 어머니께서는 에이그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면서 슬슬 현실을 인정하실 테고요. 어떤 어머니께서는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운하고 비통하신다 한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으셔야 어머님들께서도 현실을 인정하시고 나름대로 당신께서 마음을 다잡으실 거예요. 사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가 성인이 돼서 결혼하는 순간에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가정생활은 무조건 1순위를 배우자로 하셔야 가정생활이 평탄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